우리 박 변호사님도 뉴스토마토 저 기사는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뭐 대략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대략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영선 의원이죠. 김영선 예, 의원. 김영선 네. 전 의원. 김영삼 전 의원이 이제 있는 지역구, 네. 이 지역구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는 네.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영선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옮기고 네. 김해 지역으로 옮기고 김영선 의원이 있던 창원 의창 갑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와 연이 있는 검사를 이렇게 그 공천하려고 하는 예. 그러한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네. 폭로를 하는 내용인데 네. 사실 그 의혹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 뉴스 토마토의 그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 뭘 잡히질 않아요. 딱히. 그렇죠. 예, 딱히 뭐 이게 뭐가 있다는 건지 뭐 텔레그램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예. 무슨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뭐 누군가의 뭐 그런 증언 같은 것만 하나 있을 뿐이지 무슨 통화 녹취가 예.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풍문으로 들었어 수준의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은 그거는 별게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네. 이 내용을 가져가서 이제 공천 예. 일종의 거래를 했다는 잠시만요. 그 의혹. 예. 감독님 그 뉴스토마토 그 캡처한 거 좀 그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예,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이거를 폭로를 하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데를 공격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공을 세우니까 나에게 비례 1번을 달라. 안 되면 3번이라도 달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칠보사죠. 저 네. 이름도 나왔어요. 칠보사. 칠보사가 아니라요. 칠보사 아니었나요? 예, 이 보니까 칠보사가 아니고 칠불사. 칠불사 맞아요. 칠불사. 제가 그래가지고 이 절도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 있는지. 지리산 그러니까 자락이 지리산 있죠. 자락에 네. 있던데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했다. 지금 사실 뭔가 특정되고 뭐가 저기 한 건 이 칠불사밖에는 사실 오늘 기사에서 예. 딱히 건질만한 건 안 보였던.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이 기사와 관련된 게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오늘 글을 올렸어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사실 무근이고 예. 뭐 이러하다라는 그런 거래는 없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페북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이죠. 전 대표. 예. 김종인 전 위원장 뭐 하여튼 네, 이분이 이제 그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거기에 참석한 적은 없는데 그 뭐 들어오는 거를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네, 요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주 이제 뉴스토마토의 첫 번째 단독 보도는 뭐였느냐.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국민의힘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창원 의창에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영선 의원에게 거기는 내가 누군가 거기 좀 심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창원을 포기하고 김해로 이동해 달라. 그러면 김해에서 당신이 뭔가 그 공천 받고 자리 잡는데 내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 대신 창원은 좀 자리를 비워달라. 해놓고 그 창원에다가 누군가 심으려고 했다. 네. 요 관련된 그 뭐 녹취록이 있다, 뭐가 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만을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놓고 오늘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온 것인데 후속 보도에는 이번 4월 그 창원 그 공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그 나온 게 없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엉뚱하게도 칠불사. 그 칠불사가 나온 건데 칠불사. 예.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뉴스토마토에 나오지 않은 팩트만 일단 네.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첫째, 김영선 관련된 거. 김영선 의원은 확인 결과 그 당시 우리가 총선 때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평가를 다 했잖아요. 모든 현역 의원들 평가를 해서 그 하위 10%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컷오프 대상이 됩니다. 컷오프 대상.
물론 이제 재심 신청하면 재심 신청 사유를 보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영선 당시 창원 의창 의원의 경우에는 하위 10%대 든 거예요. 그 컷오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선 의원은 본인이 그 하위 10%대 들면 그 대상자들에게 다 당에서 알려줍니다. 다 당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요. 거기서 공천도 못 받고 뭐 그런 상태에서 여기저기 구명 로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구명 로비는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냥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 그냥 컷오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요. 김영선 의원이 이제 창원은 포기하고 김해로 자기 옮기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컷오프 대상은 지역구 이동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지역구 이동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해로 이동했다 해서 거기서 경선이라도 붙여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김영선 컷오프가 됐습니다. 둘째는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을 김해로 창원에서 김해로 옮기고 김건희 여사가 심으려고 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김상민 당시 검사였어요. 근데 김상민 지금은 전 검사가 됐고 지금은 국정원장 특보로 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김상민 검사는 검찰에서 퇴직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 법무부 내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징계 절차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창원 의창 김영선 의원이 이제 포기한 거 거기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천 기준에 보면 몸담았던 조직에서 어떤 징계가 진행 중인데 그 사람한테 뭐 그 공천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공천 기준에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그래도 경선 기회는 경선에는 한번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당 일각에서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그 공천계획 관련된 거는 옮겨줄 사람 또 그 빈자리에 심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둘 다 한동훈 비대위의 원칙에 따른 컷오프가 된 거예요. 이게 일단 명백한 팩트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어제 방송을 할 때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언제 민주당이 오늘 처리할 것 같냐 이 질문을 이제 진행자가 하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 쪽 패널이 이야기를 하는 바 오늘 나올 이 보도를 볼 것이다. 이 보도의 내용에 따라서 그 보도의 파괴력에 따라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뒤로 미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강하게 국민들한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릴 것이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뭐가 있나? 뭐가 나오나?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저렇게 준비한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기사를 딱 받아봤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칠불사 그리고 뭐야 이게라는 느낌밖에 안 남는 정말 이제 이 뭐랄까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당도 필리버스터 굳이 하지 않고 어차피 뭐 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뭐 참여할 이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바로 직전에 본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아마 민주당은 오늘 기사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마구 또 이제 자기들 스타일대로 부풀려 가지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마구마구 의혹을 터뜨리려고 진짜 있는 대로 총알 장전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에 무슨 이상한 게 있었다. 문제점이 있었다.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 차원의 공천. 거기에는 그 잘못된 게 없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개입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그거는 김건희 여사와 오늘 뭐 저 뉴스토마토에 그 제보를 했다고 하는 명태균 씨 감독님, 그 명태균 씨 나오는 그거 한번 볼까요? 이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 그거 말고 신문에 나오는 거 맨 마지막 페이지.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사진을 찍은 걸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의원, 박완수라고 지금 경남 도지사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 함성득 교수. 함성득 교수는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 윤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그 뭐 중간 밀사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들하고 다 엄청 친하다는데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박사학위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여론조사 회사도 운영하면서 나름의 독특한 정치 해석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기라성 같은 기성 정치인들도 저 사람 좀 영향가 있다 해서 친분 있게 지낸 그 정치계 인물들이 꽤 많다 하는 거예요. 꽤 많다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저 명태균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무슨 공개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저 사건이 대단히 뭐 유명한 사건이라고 뭐 이렇게 뭐 세상에 좀 부분이나마 세상에 알려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뭐가 내통을 해가지고 뭐 이거 김영선 의원 어떻게 김해로 옮겨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주장이에요. 뉴스토마토의 주장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그 소상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느끼는 게 지금 뭐 뉴스토마토 측에서 계속 보도를 하겠다, 후속 보도를 하겠다 네.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후속 보도에서 내놓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네. 원칙론적으로 그 컷오프 대상인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대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원칙론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 이 정도의 보도에서도 일파만파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원칙론적인 공천을 진행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견지명이 됐고 네. 또 우리 정부와 그 다음에 그 우리 정부를 나가는데도 우리 당에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됐다. 그렇죠.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고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너무 그 민주당 패널의 그 이야기가 계속 찝찝한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를 예. 굳이 뒤로 밀어가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완전히 무슨 서슬퍼렇게 이렇게 벼르고 있길래 진짜 뭐가 있어서 저러나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면서 이 밤잠도 약간 네, 걱정하면서 약간 그러고 있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받아보고는 이게 국민의힘 공천 파동인지 예. 개혁신당 공천 파동인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아니 이게 개혁신당 공천 파동이잖아라는 네. 생각이 이렇게 들고 네. 또 더 재밌는 것은 요즘에 이제 또 지금 이제 나오는 해석 중에 하나는 당시 개혁신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받지 않은 이유 중에는 한동훈 대표를 그게 띄워줘서 있습니다. 그런 것 같다. 예. 이거 괜히 우리가 저기 했다가는 한동훈 대표가 원칙론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만 한동훈 위원장이죠 그때는 네. 그런 것만 띄워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안 했다라는 뭐 네. 이러한 말도 지금 예, 그 부분, 돌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짚어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팩트를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토마토에 나온 그 칠불사, 그 지면 좀 띄워주세요. 칠불사가 이제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사찰인데 2월 28일인가 2월 말에 저기서 비밀 회동이 이루어진다. 김영선은 이제 그 컷오프가
결정된 상태. 예,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2월 29일,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었네요. 근데 거기서 누구누구가 참석했는가? 김영선, 이준석, 그다음에 아까 명태균, 예?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그 의원이라 했는데 아마 그 천하람 의원 같아요. 네, 네. 천하람 의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 4인이 2월 29일에 7불사 회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구명 로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그래서 그 뭐 누구누구랑 뭐 김 여사 측과 뭐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거를 갖고 저기 만납니다. 거기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이제 거래를 시도를 했느냐, 어떤 거래를 시도했느냐. 김영선 의원은 야, 개혁신당 나 비례대표 1번 달라. 여성이니까 1번 달라.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니들한테 주고 김건희 여사가 이 말도 안 되게 이 공천에 이렇게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거를 내가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 네.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준석 뭐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1번은 힘들다. 그랬더니 뭐 3번은 또 어떠냐? 그리고 이준석 아까 페북을 볼까요? 이준석은 이제 오늘 저 기사 있잖아요. 7불사 회동. 저 기사에 조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닌 말로 좀 빡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준석이 말이죠.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언급한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기 쪽에서 1번 제시한 적이 없다. 그건 김영선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우리 측에서 그걸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당시 김영선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 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영선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되었다. 그러니까 김영선이 그걸 제안은 했지만 맞아요. 우리는 미련 없이 거절했다.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걸 꼭 7불사까지 가갖고 2월 29일이면 이준석이 여기 선거 뛰려고 한참 바쁠 텐데 그때 화성에 나갔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까지 가서 저렇게 사연이 속닥하게 그 비밀 회동한 것 자체가 뭐 구린내가 좀 나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찌라시가 원래는 돌지 않았습니까? A,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보도가 이렇게 실제화되기 전에 그때 A가 누구다, B가 누구다 뭐 정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준석 의원의 이 페북 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랄까? 아예 부정은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따로 공천관리위원장께 계속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느라 공천관리위원장과 가족까지 상당히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네. 당시 때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김영선이 자기 집까지 찾아왔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7불사에 간 적은 없고. 맞아요. 근데 김영선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건 맞다. 네. 1번 달라고 해서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더니 3번은 안 되겠느냐. 네. 하고 그것도 안 된다. 예. 뭐 이래갖고 돌려보냈다. 네. 뭐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김해로 옮겼을 때 경선을 붙여달라는 것까지도 컷오프 대상이기 때문에 경선 대상 아니다 하고 그냥 원칙론적으로 탁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는 뭔가 논의를 해봤는데 라던가 논의를 해봤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 완결성이 제보가 없어서 뭐 아니라고 거부를 했는데 그랬더니 공천관리위원장한테까지 찾아와서 가족까지 괴롭히고 뭔가 그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었다는 거죠. 그냥 이런 식의 공천 거래는 원칙론적으로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사라져야 될 구태 밀실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준석, 김종인 그 이분은 그 7불사에 없었지만 이준석, 천하람은 저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영선, 명태균하고 그걸 논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뭐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주장만 있는 건데 그런데 저런 데서 저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연배는 많이 되셨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나마 원칙론적으로 저기에도 가지 않았고 네.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다고 그렇죠. 그러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론적인 거예요. 그 80대 김정일 위원장은 원칙대로 그래, 했는데 30대 이준석은 왜 자기 선거운동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저런 데 가고 저걸 쏙딱하니 그 비밀 회동을 했는지 예, 지금 와서 이렇게 뭐 해명은 내놓지만 뭔가 좀 구려요. 뭔가 좀 구리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감독님 제가 그 더 팩트에 단독 기사 올린 거 있죠. 명태균 씨가 오늘 또 뉴스토마토 기자를 고소를 했어요. 명태균 씨가 네. 거기 그 기사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기자하고 편집국장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이제 제보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제보 의도나 자기가 제보한 그 사실과 다르게 이상하게 꼬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니들 기사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겁니다. 근데 저 사람의 주장을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 김영선 의원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소통하지는 않고 자기가 한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그러니까 완전히 저 집안이요. 저 칠불사 회동한 4인 있잖아요. 이 명태균과 김영선이 한쪽 편 먹고 이준석과 천하람이 한쪽 편 먹고 서로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삿대질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지금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뭐 개혁신당 공천 의혹을 따져봐야 지금 무슨 뭐 의미가 있겠냐. 이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추가 보도가 있다고는 하니까 네. 저는 좀 더 이제 추가 보도를 지켜보면서 네. 근데 추가 보도를 더 지켜봐도 칠불사의 깊은 이야기만 더 나올 것 같다는. 네, 그런 느낌만 듭니다. 사실은 지금 보고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저게 이제 미수에 그쳤으니까 그렇지 칠불사의 밀시거래가 성사가 돼서 실제 김영선이 비례대표 1번이나 3번을 받고 됐다. 이거는 정말 진짜 사라져야 될 맞습니다. 구태 중에 구태 정치 아닙니까? 네. 아니 이 큰 당에서 컷오프가 돼가지고 하위 10%에 들어가고 한 사람을 그 이삭죽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폭로를 하겠다. 고구에 콕 해갖고 비례대표 1번 또는 3번하고 엿바꿔 먹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자주 읽던 네. 그 동아일보에서 출판한 남산의 부장들이란 책이 있어요. 예, 남산의 부장들, 네, 남산의 부장들. 중앙정보 부장들이죠. 중앙정보 그 아주 저 야사 중심으로 이렇게 네. 잘 이렇게 서술돼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걸 읽으면서 정치 꿈나무로 컸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걸 읽으면 나오는 뭐 요정 정치 막 그런 게 나와요. 거기 그렇죠. 보면.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요정 정치 비슷한 느낌을 여기 칠불사에서 아니 이게 무슨 칠불사가 뭐야 하면서 정말 진짜 어디서 이런 구태 정치가 네.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에 돌아왔는지 정말 저는 기사를 몇 번을 읽었어요. 아까 네. 읽으면서. 근데 기승전 칠불사인데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근데 여기서 그런 팩트 기사였습니다. 체크 이제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기사를 단독 기사 지난번에도 쓰고 요번에도 쓴 박형광 기자라고 있습니다. 박형광 기자. 네. 뉴스토마토에 네. 박형광 기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박형광 기자는 누구하고 되게 친하냐 하면요. 누구하고 친할 것 같아요? 명태균하고 친할 것 같아요? 이준석하고 친할 것 같아요? 명태균하고 친했으면 명태균이 오늘 고소를 안 하죠. 이준석이랑 친한가요? 뉴스토마토를 네. 고소할 리가 없죠. 네. 이준석하고 무척 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왜 그 대선 때 이준석이 네. 당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준석이 후보와의 불하다 뭐다 해갖고 2번인가 가출하잖아요. 네. 1차 가출, 맞아요. 2차 가출. 네. 근데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떠돌이 생활 비슷하게 하잖아요. 네. 그때 같이 숙식을 같이 했던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번에 이 기사를 썼던 박형광 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이 기사가 이준석 전 의원한테도 도움이 네. 안 될 기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그 박형광 기자라는 사람이요. 그 어디에 나왔냐면 뉴스토마토가 또 유튜브를 해요. 네네. 아침에 맞습니다. 유튜브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예, 유튜브에 나왔는데 근데 그 박형광 기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러면 총선 당시에 저거를 폭로를 안 했는가? 그렇게 했더니 예, 아까 우리 박성수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다 폭로를 하게 되면 한동훈은 원리 원칙대로 공천 깨끗하게 잘했네. 오히려 한동훈의 그 투명함과 그 공명정대함이 오히려 부각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폭로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오늘 유튜브에서 박형광 기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저희 이쪽 집권여당 뭐 여사가 됐던 뭐 이 당이 됐던 여기를 타격하려고 이걸 한 방을 날렸는데 지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고 말이죠. 네.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라서 이제 오늘도 연락을 기자님들한테 받는데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 기사는 도대체 누구를 타겟팅한 기사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다. 원래 여사를 때리고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타겟팅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전혀 그 취지대로 전혀 전달되고 있지도 않고 정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앞으로 더 기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네. 정말 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독자 여러분들 저희들은 뭐 후속 보도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오늘처럼 확실하게 팩트 체크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칙대로 하면 네,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원칙대로 하면.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떳떳하다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